안녕하세요. TVU 다정다감입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점점 더 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커진 날씨 탓에 감기에 걸리기 십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요. 알면 알수록 건강이 쌓이는 의학 알지 이 시간, 이 환절기에 걸리기 쉬운 감기와 함께 곧 찾아올 봄철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을지대학교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명수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커지면서 이 환절기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고요. 무엇보다 봄철이 시작되면서 이제 알레르기 비염으로 또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데 실제로 병원에도 이러한 증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겨울이나 이렇게 환절기로 이행되는 이런 계절에는 감기나 비염 환자들이 원래 쭉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근데 요즘 때가 때인지라 감기 환자들은 병원 안에 들어와서 진료 받으실 수 없고요. 네. 병원 밖에 따로 마련된 안심진료소, 선별진료소에서 따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감기는 진짜 코로나19와 증상이 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확인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 비염으로 혹은 이 봄철 꽃가루기 알레르기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이 감기도 재채기나 기침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지만 알레르기 비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감기나 비염 환자의 경우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든 아니면 꽃가루나 먼지가 들어오든 우리 몸속에서는 둘 다 우리 몸에 이렇게 유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선 그것을 밖으로 이렇게 배출하려고 가령 콧물이 난다든가 기침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우리 몸에 유익하지 않은 물질들을 우리 네. 몸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는 증상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감기는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고요. 네. 비염은 꽃가루라든가 네. 진먼지라든가 이런 생명체가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을 때 네. 자칫하면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진화가 이루어졌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발열입니다. 네. 우리 몸에서 열을 내게 되면 네.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힘을 얻게 되어서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가 비염의 원인이라고 흔히 말하는 꽃가루나 진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이것을 옛날부터 이거를 병원성이 심한 그런 물질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사람한테는 인지를 하고 어떤 네. 사람은 인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만큼 그런 격렬한 반응이 없이 그냥 국소적인 네. 그것을 밖으로 배출하려고 하는 콧물이나 기침이 주로 주된 반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증상이 보일 때 내가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에서부터 이 알레르기 비염인가 혹은 내가 감기인가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콧물만 봐도 이 감기인지 비염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알레르기 비염 콧물 색깔은 보통 물같이 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일 때도 처음에는 콧물 색깔이 투명해서 물같이 보이지만 우리 몸에서 이런 점액질 성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끈적한 경우가 많고요. 또 감기에 걸린 시간이 좀 지나면 네. 콧물이 색깔이 조금 더 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혹시 콧물 색깔이 좀 누렇게 보인다든가 푸르스름하게 보인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세균에 감염이 됐거나 네. 또는 축농증에 걸린 경우를 의심해 봐야 하고요. 이런 우리 몸에서 이런 세균과 싸우기 위해서 백혈구들이 나왔을 때 그 백혈구들이 죽었던 그런 것들이 콧물과 섞여지면 콧물이 좀 누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콧물의 농도나 색깔에 따라서 내가 이제 감기인지 혹은 알레르기성 비염인지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알레르기 비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OX 퀴즈를 풀어보면서 저희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면서 정답을 맞춰보시는 것도 재밌겠네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안경을 착용하면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안경을 착용하면은 실제로 비염은 이 코와 관련된 증상이기 때문에 그닥 도움이 될런지 잘 궁금한데요. 교수님 정답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안경만 썼다고 해서 네. 뭐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알레르기 비염 환자인 경우에는 그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되면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네.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황사철이나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계절에는 안경이나 마스크를 쓰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로는 네. 세모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완전한 예방은 되지는 않겠지만 안 쓰는 것보다 쓰면은 도움은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야, 안경 쓰시는 분들이 또 이런 장점이 있었네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아직 학생인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정답은 O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비염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가장 불편하게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코막힘입니다. 네.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은 주로 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숨을 쉬는 행위는 우리가 의식을 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동적으로 숨을 쉬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면서 공부한다든가 숨을 쉬면서 밥을 먹는다든가 이런 행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코가 막히게 되면 이런 자연스럽게 숨 쉬는 행동이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의식을 해야 하고 네. 코를 푼다든가 네. 코를 만진다든가 네. 이런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행위 자체도 하나의 의식적인 행동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을 아주 집중하면서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 사람 몸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집중하기가 좀 어렵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수면입니다. 이제 비염 환자들이 실은 일교차가 심해지는 게 밤인데요. 야간에 충분히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당연히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수험생들은 뭐 다음날 개운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고 당연히 집중력이라든가 학습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인데 코가 막힘으로 인해서 호흡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당연히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알레르기 비염은요,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알레르기 인자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가족 중에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알레르기 비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알레르기 비염에 걸려 있다면 네. 확률은 자식한테 이어질 확률이 50% 이상이 되겠고요. 네.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면 자식한테 25% 정도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네. 이런 유전적인 원인 이외에도 알레르기 비염은 뭐 자연적으로도 잘 발생하는데요. 네. 최근 통계를 보면 한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들한테는 뭐 4명 중에 1명 정도로 상당히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 교수님 저 같은 경우에도 알레르기 비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나이를 먹고 이러다 보니까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저는 알레르기 유전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뒤늦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이 이제 왜 생겼나냐를 이제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가장 이제 각광받고 있는 가설은 네. 이제 위생 가설입니다. 아.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이나 연구자들이 관찰해봤더니 못 살던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네. 또 위생이 좀 떨어지는 나라보다 네. 위생이 깨끗한 나라에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더 늘어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봐서는 뭔가 이게 위생이 깨끗해질수록 우리 알레르기 비염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거를 조금 더 풀어서 생각해 보자면 과거에 저희가 못 살던 시대 또 아니면 자연 환경과 쉽게 접할 수 있던 시대에서는 네.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여러 가지 미생물과 쉽게 잘 이렇게 접촉하고 네. 만날 일이 많았는데 네.
위생이 너무 깨끗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접촉할 일이 드물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꽃가루나 진먼지 같이 실은 병원성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도 우리 면역 세포들이 쉽게 그냥 반응을 과민하게.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미루어서는 네. 뭔가 이런 환경적인 것 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에서 많이 발병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후진국형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좀. 정말 아주 어떤 예. 하나로 해서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네. 가능하면 이제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접촉을 줄이는 행동이 그나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꽃가루가 날리거나 황사가 날리는 계절에는 안경이나 마스크를 착용하시거나 아니면 네.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맞고요. 네. 또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손이거든요. 결국 이게 손으로 얼굴이나 코, 입을 뭐 만지는 행위라든가 네. 이런 걸 좀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요. 네. 외출을 갔다 오시면 당연히 이렇게 손 깨끗이 씻는 행위. 또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도 꽤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애완동물 이렇게 전용 세제 같은 걸로 자주 목욕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네. 최소한 주무시는 방에서는 이제 애완동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네, 뭐 네. 기타 청소기에서도 이제 뭐 진먼지를 줄일 수 있는 필터라든가 네. 이런 거를 장착된 제품들이 좀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침대포나 베갯잎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보통 찬물로 세탁을 하지만 더운 물로 세탁을 하면 그런 먼지 속에 있는 진드기도 살균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네. 좀 생활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원인 물질을 없애기는 어렵지만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발생 물질들을 좀 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알레르기 비염을 내가 걸렸다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극복할 수 있거나 쉽게 요걸 깊이 가지 않고 가볍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실은 뭐 우리나라에선 병원을 방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뭐 제일 쉽고 안전한 방법은 제 생각에는 이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 병원을 방문할 수 없게 되고 네.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코를 이제 따뜻한 그 수증기로 이렇게 김을 쐬는 게 좋습니다. 네. 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습도가 많은 환경을 좋아하거든요. 편해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목욕탕 같은 데 가시면 네. 이렇게 따뜻하고 수증기가 많으면 네. 뭔가 좀 코도 좀 이렇게 편안한 느낌을 받았을 텐데요. 네. 집에서 뜨거운 물을 이제 그릇에 받으시고 뭐 큰 수건으로 얼굴까지 잘 덮어서 네. 거기에서 나오는 김을 이제 코로 잘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셨다 하면은 네. 그 뜨거운 공기가 코 속에 어떤 붓기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또 수증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콧물의 어떤 끈적임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콧물을 배출할 수도 있고 숨쉬기도 좀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네. 또 뭐 소금물을 우리가 이용해서 코에다 이렇게 세정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소금물도 역시 이제 끈적한 콧물을 좀 쉽게 배출하는데 네. 도움을 주어서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이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주변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이 먼지가 코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좀 막는 것이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마스크들 많이 쓰고 다니시는데 마스크 사용도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 이 시간에는요.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요. 저희 TVEU 다정다감 홈페이지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전화번호로 질문을 하시면은 저희가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웃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군산으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이곳에 가면은요, 상큼한 열대 과일 향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몽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길에는 진짜 자몽이 있는지 아닌지 지금 함께 확인해보러 가시죠. 이름부터 상큼한 군산의 한 골목. 여러분! 오가만져 걸어먹길 여행! 오늘 찾아온 이곳은요, 바로 군산의 자몽길입니다. 깜짝이야. 감독님, 제가 아무리 먹을 걸 좋아한다고 해도 그렇죠. 이 자몽
말고요. 바로 스스로 꿈몽. 스스로 꿈을 찾아간다는 길입니다.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자몽길을 걸으러 지금부터 렛츠고! 유후! 높다란 아파트 대신 오밀조밀 주택들이 단지를 이룬 동네. 여기 예쁘기로 소문난 장소가 있습니다. 푸르른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곳이죠. 야, 진짜 그림 잘 그렸다. 나는 그림에 완전 소질 없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벽화가 예쁘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군산 청소년 자치배움터 자몽이라는 곳이어서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곳이에요. 근데 원래는 여기가 폐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예쁜 벽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하고 각자가 자기가 그림을 막 이렇게 열심히 그려서 이런 예쁜 벽이 되었어요. 학교가 문을 닫고 삭막했던 담벼락에서 형형색색의 벽화로 탈바꿈한 공간. 학생들 스스로 그려낸 아기자기한 벽화엔 그들의 꿈과 생각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그리고 있구나. 아니, 어떤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아, 이거는 꿈에 배고픈 애벌레가 애벌레가 자몽을 먹고서 자몽을 먹고. 번데가 된 다음 나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야,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네요. 아니,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애벌레와 이 번데기와 나비가 이 자몽을 먹기 위해서 다 달려드는 그런 해석을 했거든요. 아니, 선생님.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그림 활동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더 재미난 많은 활동들이 저 오. 안에서 펼쳐지고 있죠. 와, 그러면은 저 좀 안내해 주세요. 네네. 같이 가시죠. 안내가 너무 궁금하다. 네. 오. 아, 너무 귀엽다. 뭔가 되게 디자인이 아기자기한 게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는 군산의 청소년들이 직접 자기들이 기획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군산의 우와. 아이들의 생각대로 만든 공간이에요. 야, 여기 또 작업 공간이 있고, 여기가 목공실이구나.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꿈을 먹고 자란다고 했던가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군산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곳 자몽에서 꿈꿀 수 있습니다. 야, 이 공구를 다루는 솜씨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이곳 자몽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평소에 이런 목공 활동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그 학생 신분으로서는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이런 좋은 활동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해서 그 친구의 소개로 같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면 그림, 요리면 요리, 공간 대여부터 다양한 체험 활동 지원까지 지난해 6월 문을 연 자몽은요 이미 학생들의 든든한 선생님이자 편안한 쉼터입니다. 평소에는 뭘 하더라도 어른들의 간섭 때문에 뭘 하더라도 많이 눈치가 보이는데요. 이 자몽에서는 뭘 하더라도 제 마음대로 다 펼쳐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 꿈을 쫓으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먹방 소녀는 먹을 걸 쫓으러 열심히 다니거든요. 그나저나 지금 점심시간이잖아요. 여기 급식 맛있어요? 아, 각자 해 먹어야 돼요. 뭐 각자 해 먹어야 돼. 해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배를 채우러 이 누나는 급히 떠나 좀 볼게요. 우리 친구 꿈을 위해서 파이팅하고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배를 채우러 가요. 안녕. 여기 뭐야? 맛집에 포스가 풍기는데 들어가 봐자. 들어가 봅시다. 실례합니다, 사장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자몽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 길에서 여기가 딱 맛집일 것 같아서 들어와 봤어요, 어머니. 여기 메뉴가 뭐예요? 군산의 명물 잡탕이에요. 잡탕이요? 예. 투박한 이름이라 비웃지 마라. 분식집 인기 재료 총출동. 거기에 칼칼한 매운맛까지 입혀지면요 국민 간식 떡볶이도 울고 갈 대박 메뉴 탄생이요. 분식집에 이거 없으면 섭섭하죠. 학창 시절 추억이 떠오르는 그 맛. 터질 듯 터지지 않는 빵빵한 김밥의 매력. 잘 말아줘. 잘 눌러줘. 이거 보세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돌지 않으시나요? 맛있는 잡탕 나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뚝배기에 나오네. 어머니, 도대체 이 잡탕의 정체가 뭐예요? 잡탕이 네.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잡탕이에요. 그렇겠죠? 여러 가지가 들어갔으니까 잡탕이다. 안에 내용물이 그냥 푸짐하네요, 어머니. 이게 바로 우리 군산 분들의 추억의 맛이잖아요, 이 잡탕이. 우와, 맛있겠다. 추억
머금은 면발이 제 입안을 강타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잊고 있던 기억까지 강제 소환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죠. 소개팅을 받고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개팅 남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벌써 이 상을 보니 떡볶이를 10인분이나 먹고 있었지 뭐예요. 근데 1시간 뒤 그 남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 먹는 모습을 보고 계산만 하고 갔다고.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쭉 솔로랍니다. 빛이 나는 솔로. 맛있어. 떡볶이는 언제 먹어도 맛있다니까요. 흑역사쯤 있으면 어떻습니까? 잡탕에 김밥이면 솔로여도 행복한 것을요. 자몽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우 배부르다. 그냥 잡탕 한두 빼기를 그냥 싹 비웠네. 야 이제 또 자몽길을 열심히 걸어볼까나. 잠깐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 감독님 이 음악이 몸이 절로 움직여요. 지금 저쪽으로 가면 돼요. 그냥 음악에 몸을 맡겨요. 뭐야 몸이 저절로 이렇게 흔들리잖아. 어떤 춤이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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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먹방 소녀라 하운데 아니 노랫소리가 들리길래 이 흥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느낌을 탔어요. 아니 근데 왜 우리 친구들은 여기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관에 오면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면서 춤도 추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여기를 오게 되었어요. 스스로 꿈을 꾸다 보니 만났습니다. 우리들의 꿈을 응원하는 곳. 1946년 창립을 시작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최고의 가치라 여겨왔는데요. 이곳에선 우리들이 곧 주인공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먹방 소녀가 춤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 근데 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노래를 할 거예요? 혹시 트와이스의 트와이스 노래 다 좋아. 자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지금 바로 한번 춤을 배워봅시다. 프로 못지않은 실력에 열정은 프로 그 이상. 저 역시 몸이 근질근질했는데요. 저 최혜정 숨겨왔던 댄스 본능을 불지르기로 했습니다. 어떤가요? 이만하면 군산의 트와 아니 뜨와이스 안 될까요? 잠깐 타임. 잠깐만. 나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이 정도로 끝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배를 채우러 가볼게요. 수고하세요. 아니 쫓아오지 말아요. 저리 가. 전 역시 춤보단 밥이에요. 이 배가 지금 난리가 났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먹방 소녀라 하옵니다. 아니 제가요 몸을 그냥 이렇게 흔들었더니 그냥 허기가 져가지고요. 아니 이 성난 배를 좀 채워주시겠어요? 네 잘 오셨어요. 저희 군산 앞바다에서 잡아 올린 해산물로 맛있는 요리 해드릴게요. 이것은 흡사 떨어지는 꽃송이 아니던가. 영롱한 빛깔 자랑하는 조개들의 향연. 앞다투며 등장하는 신선한 조개 위로 기력 보충에 으뜸 가는 전복과 문어까지. 꽃다발보다 더 아름다운 조개찜 대령이요. 칼국수 너는 어떠하리. 맑은 물에 몸 담그듯 조개 육수에 통오징어 풍덩. 이것은 전골인가 칼국수인가? 배가 고파요. 완전 고파요. 오래 기다리셨죠? 조심. 우와 대박 비주얼 봐. 와. 조개찜이고요. 어머 이건 조개찜이고요. 이거는 칼국수. 아니 저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지금 이렇게 투정 부리고 있었거든요. 그냥 군산 앞바다를 통째로 가지고 오시느라고 늦으셨네요. 이건 이거 조개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건 가리비. 지금 제철이 가리비잖아요. 살이 오동통해요. 오동통 카리비 이리 오너라 내 입속으로. 아니 여기 꿀 넣으셨어요? 꿀맛이야. 진짜 달아. 달아요. 제철이라서 달아. 오동통하고 달아요. 군산이 해산물이 진짜 유명하고 신선하잖아요. 바로 건져 올리니까. 그래서 그런지 진짜 바다의 풍미가 제대로 느껴지네. 근데 이게
이게 조개가 지금 가리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지금? 네, 이거는 지금 돌조개고요. 돌조개? 돌조개고 이거는 웅피. 웅피? 여러분 이거 보셔요. 조개살이 이 정도로 큼지막해요. 이거 제 눈동자보다 훨씬 커. 와 이거 먹어봐야지. 그저 입으로 넣었을 뿐인데 오감이 번쩍 뜨이는 이 맛. 어때요? 조개 신세계. 이만한 조개살이 입에 확 들어오는데 그 기쁨을 꽉 채워주면서 한 입 두 입 씹을 때마다 이 조개의 바다향과 단맛이 진짜 얘네들이 그냥 파도처럼 확 들어와요. 근데 도대체 이 칼국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것도 조개집 아니에요? 조개가 되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없어요, 칼국수. 네? 칼국수 없어요. 칼국수 없다고요? 칼국수인데 칼국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지금 먹방 소녀를 농락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해물 칼국수를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에 칼국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1차로 네. 이 해물들을 먼저 건져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칼국수를 넣어서 끓여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스토랑에만 코스 요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제철 맞은 해물들로 입안을 가득 적신 후 거기에 쫄깃 탱탱 칼국수 한 입이면 저 깊은 바닷속 용왕님이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와 면을 딱 한 움큼 씹는데 그 시원한 조개 육수가 입안을 퍼지면서 여기가 바로 서해 바다구나. 조개 듬뿍 먹고 먹방 소녀 배부르고 국물 맛은 깊어만 가고 배는 차지 않네. 조개 리필이요. 골목이 좋은 건 그 안에 정겨운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가는 이들의 꿈이 담겨서 또 다른 이야기를 기대하게 하는 곳 군산 자문길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보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